50%대 붕괴 직전 문재인 지지율.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제 8월 15일은 정부 수립 70주년, 광복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은 6.25 추도식은 불참하고 광복절과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하여 북괴는 정권 수립일 9월 9일 구구절에 대규모의 열병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8.15 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은 북괴 비핵화 문제는 쏙 빼놓은 채 연설 시간 대부분을 평화 타령질로 늘어놓았습니다. 북괴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뜻인 거죠.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까요? 그래서 감히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평화는 가짜 위장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해놓고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국 내 경축 행사 규모는 축소하면서 기껏 한국을 위협하는 북괴 구구절 행사에 남북 정상회담을 구실로 참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의도를 매우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9월 9일 평양을 방문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8월 15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조원 C&I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5%가 넘던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며 30%대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고용 부진과 민생 경제 악화, 드루킹 특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북괴 석탄까지 더해져 문재인의 지지율 추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누리는 반사이익은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 눈에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별반 다를 게 뭐냐는 시각이겠지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꼬라지를 보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자체가 없고 우파 보수 정당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기보다 좌파 눈치나 쳐보면서 좌클릭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한국당의 작태에 우파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 지지를 심각하게 망설이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이걸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탄핵 찬성파 주도로 엉뚱한 곳에서 지지율 끌어올리기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광복절 집회 연단위에선 김세애 MBC 전 기자는 박근혜를 이제 묻고 가자는 자들하고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며 태극 집회의 핵심은 사기 탄핵의 부당성 성토와 대국민 계몽운동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차별 거짓 선동 보도로 개인 박근혜를 인간 시궁창을 만들어 묻지마 탄핵을 주도한 언론 탄핵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우파 가치를 지닌 정당이라면 이런 제2야단체에서 좌파와 투쟁을 벌이는 싸움당 영입에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우파 정치권에서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 인물을 안 만들고 있는 거죠. 선거 때마다 젊은 우파 보수를 영입한다지만 영입한 인물을 분석해보면 기성 정치인의 꼭두각시 노름에 지나지 않는 구색용일 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리 만무한 거죠.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이 되다 보니 박근혜 정권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북한의 퍼주기, 북한만 생각하기, 그런 것 때문인 거죠. 일자리 추경 54조가 어디에 쓰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하고 정부가 비축해둔 쌀이 다 어디 가서 곳간이 텅텅 비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탈원전의 이유가 좌파가 사업하는 태양광에 자금줄 대주고 북한 석탄 수입해서 북한 도와주려고 석탄 화력발전소 지으려고 한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가 8천억에 달해 전기세가 곧 오를 텐데 이것들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전기세 오를 일 없다고 뻥쳤습니다. 미국이 쌍심 지켰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지원 감시망을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북괴 핵 문제 일체 떠넘겨놓고 한다는 짓거리가 고작 개성공단 몇 사람 상주시켜 알바키해놓고 그걸 핑계로 전기 공급까지 한다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느 네티즌은 생각 대강, 정책 대강, 대책 대강, 책임 대강,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의 4대강 사업이라고 조소 한글이 누리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8월 14일 요미우리 신문은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매달렸다고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한국과 북한은 8월 13일 판문점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며 1950년에서 1953년까지 발생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조기 발표와 연계하여 남북 경제협력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가 자칫 허물어지지 않을까 남북 경협의 행방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한국에서 수익을 높일 전망이었으나 소득 없는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는 소극적 입장이었다며 종전선언을 조기에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의 노후화된 절도 및 도로 건설 지원의 미국 측 이해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고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교통망 정비는 김정은이 추진하는 경제 재건의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기사대로라면 북괴 비핵화는 그냥 묻어두고 종전선언 펌프질하는 건 문재인 좌파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국민 기만극을 이대로 좌시한 채 두고만 볼 생각인가요? 한편 미국은 한국의 북괴 석탄 밀매 관련 문제를 한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미국의 독재 제재를 결정하겠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8월 16일 미국 정부는 북한 관련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괴와 한국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 압박 또한 동시에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북한의 외화 벌이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의 회사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중국의 다롄 썬문 스타 국제물류무역과 그 자회사인 신 SMS 그리고 러시아의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 사장인 콜차노프 등입니다. 이들 회사는 선정 문서를 위조해 북한의 주류와 담배 수출을 돕거나 제재 대상 북한 선박에게 러시아 항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법인과 개인의 경우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현 대북 제재의 이행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주말 북미 간 실무 접촉에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화를 하는 한편으로 압박의 고삐도 함께 죄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은 드루킹의 보고서 출력 날짜가 국회 김경수 의원실을 방문한 날짜와 일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드루킹은 인터넷 정치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보고하려고 쓴 것이라고 했는데 김 지사는 그런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이 보고서들의 출력 날짜와 두 사람이 만난 날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윤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주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질 조사에서 드루킹의 USB에 담겨 있었던 댓글 활동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김 지사에게 보고하려고 만든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보고서가 김 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파일 정보를 분석한 결과 문서가 마지막으로 인쇄된 날짜와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를 만나려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날이 대부분 일치한 겁니다. 일부 보고서는 국회 방문 전날 출력됐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8월 15일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종료일은 오는 25일입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은 한 차례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며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 처리 확보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파에게는 구속영장 자동 발매기 역할을 하던 사법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일 사법부가 다수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법은 이중잣대임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김경수의 영장 발부 여부는 8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주성님, 최우철님, 최경대님, 김종숙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